인생을 처음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모두 안녕. 저는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 인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인생을 처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사실 저 역시도 당연히 인생을 처음 살아가고 있고요. 누구보다도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겪어서요. 저 같은 사람은 왕 인생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또 깨달은 부분들이 훨씬 더 또 여러분에게 더 작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알찬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여러분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마음에 대한 어려움들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상담하면서 보니까요, 자존감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크게 제가 집대성해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여러분 강의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보시면 많은 것들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럼 강의 한번 들어가 볼까요? 꾸꾸꾸! 이번 파트에서는 나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한 심리 치료에 대한 이야기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방해하는 최고의 적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일까요? 여러분의 친구일까요? 여러분의 연인일까요? 물론 대학생 딸도 나가게 하는 부모님의 잔소리나 주변의 잔소리, 가족, 친지 이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존감을 방해하는 최고의 적은 바로 저는 자기 자신의 열등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열등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열등감을 느끼는 요인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유전적으로 타고난 부분도 있고요. 어린 시절의 경험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비롯되는 또는 왕따라든지 이런 상처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아주 오랫동안 있더라고요. 어떤 집안이나 집안 배경이나 부모의 어떤 경제력이나 외모나 어떤 피부 색깔 때문에도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키나 몸무게나 몸매나 어떤 체력이나 시력이 또 아주 낮아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피부나 모발이나 웃는 이유는 제가 많지 않아서 예, 성격이나 말투나 뭐 사투리 같은 경우에 저도 많이 쓰는 편이었어요. 사투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이 또 말투에 따라서 열등감이 있는 경우가 있죠. 부모나 학벌이나 학력이나 학교 성적이나 뭐 직장, 어느 직장에 다니느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또 결혼한다라면 배우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자녀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아주 반복적인 생각이나 행동이나 습관들이 열등감을 이제 느끼게 만드는 이유, 그러니까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열등감을 느끼고 있을까? 그 원인과 이유를 한번 먼저 찾아보려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실례로 들어보면요, 이무석 교수가 쓴 자존감을 보면요, 학력 때문에 고졸이라는 학력, 지방대라는 학력, 예를 들어서 있는 분인데요, 아주 기부인이고 돈도 많은데요, 과일을 이렇게 좀 만졌는데요, 이게 과일이 건강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만져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과일 만지는 가게 총각이 그러는 거예요. 아줌마 거기 쪼물딱거리지 마요. 근데 순간적으로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화가 나면서 순간적으로 내가 고졸인지 알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경비실의 아저씨하고도 되게 친하게 지내고 인사도 잘했는데요. 어느 순간 내가 먼저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화가 나지만 동시에 순간적으로 내가 고졸인지 알게 되었나? 지방대 나온 걸 알게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내가 학력이 어디 나왔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순간들을 이제 그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야간대학을 나왔거든요. 야간대학 나온 것이 옛날엔 이제 열등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야간, 주간, 성적이 또 다르거든요. 뭐 지금은 오히려 자랑스럽죠. 항상 그런 것들을 이제 떳떳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는데요. 꽁꽁 감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뭐 핸디캡이라든지 열등감의 원인이 뭔지 일단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정원을 가꾸면 잔디만 자라는 게 아니라 잡초가 자라거든요. 잡초를 뽑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이제 잡초만 가득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등감을 뽑을 수 있는 것들은 뽑아주고, 그리고 열등감을 완전하게 또 잡초를 다 제거할 수는 없어요. 하다 보면 꼭 생기거든요. 그래서 감소를 시켜야 돼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열등감을 제거하고 극복하느냐? 이걸 하는 것이 이제 자존감의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나무가 자라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방송에 보시면요, 심리치료사 김영환 님이 한 빈 의자라는 유튜브가 있을 거예요. 검색해서 여러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 안에서 찾아보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 안에 있는 열등감과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자존감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습니다. 시간이 좀 길진 않지만 사실 제가 심리극, 개인 심리극 하면 2시간, 3시간씩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에서 보면 막 5분씩 짧게 나오니까 저거 뭐 짜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되게 많더라고요. 즉흥극이고 그냥 흘러가서 진행하는데 좀 짧게 진행해 볼게요. 어떤 상처,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어렸을 때 이제 앉아서 저도 들어봤는데 좀 어렸을 때에 좀 아픈 기억이 좀 있어서 그거를 좀 이제 좀 토해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앞으로 나왔는데요. 어렸을 때 운동선수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네. 태권도 선수로서 선수 생활을 했었는데요. 목표는 정말 운동선수면은 자신의 가슴 옆에, 가슴에 이제 태극기 하나 박는 게 가장 큰 목표이자 꿈일 겁니다. 네. 근데 그 꿈과 목표를 좀 잃게 되어서 그 이유가 뭐죠? 아픔을 이제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제가 키가 좀 작습니다. 키가 키가 작다는 이유로 내 꿈을 좀 저버리게 됐던. 네, 목표는 정말 확고했죠. 정말 하고 싶었었는데. 네. 지금도 그 키가 작은 거에 대한 열등감을 좀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컴플렉스적으로 좀 가지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한번 다뤄볼 테니까요. 두 마음이 들어갈 테니까 저는 열등감의 마음으로 들어가고 우리 도와주실 마음 좀 나오시겠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저는 열등감으로 들어갈 거고요. 우리 주인공의 또 다른 마음을 만난다고 생각하시고 대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지? 난 너의 열등감이야. 너도 알겠지만 그때 네가 하고 싶었지만 결국 키가 작아서 그걸 해내지 못했어. 넌 앞으로도 날 물리치지 못할 거야. 넌 내가 계속 방해할 거니까. 네가 뭘 하든지 난 너의 열등감으로 널 방해할 거야. 아니야. 그래서 넌 자신감을 잃게 만들 거지. 저 소리 듣지 마. 넌 더 이상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 이미 시작됐어. 이제 벗어나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넌 절대- 평생 너가 이렇게 발목 잡혀 살 거야? 만약에 네가 할 수 있다면 나한테 당당해져야 돼. 나한테 당당해질 수 있어? 너 너- 같은 마음 필요 없으니까 꺼지라고 말이야. 꺼지라고 말해봐. 절대 너 당당할 못할 수 거야. 있어. 넌 절대 못해. 꺼지라고 해. 넌 내가 평생 따라다닐 거니까. 더 이상 들러붙지 말라고 말해. 꺼지라고 말해. 큰 소리 외쳐. 절대 못할걸? 더 이상 저 소리 듣지 마. 언제까지 더 당할 거야?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뭘 하든지 하지 마. 너 마음의 주인이 너야. 넌 어차피 실패하게 될 거고 또 상처받을 거야. 아니야. 당당해질 수 있어. 봐봐. 나한테도 당당해지지 않잖아.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저 소리 물리쳐. 난 너 잘 알아. 더 이상 지지 마. 나한테 할 얘기 없지? 내가 널 그렇게 데리고 와도 되겠지? 벗어나. 소리 쳐봐. 못할걸? 큰 소리 쳐봐. 어디 해봐. 떠나라고. 나가줄 테니까.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다고 말해. 넌 할 수 있잖아. 그렇지? 해봐. 해봤잖아. 지금 해봐. 못하겠지?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꺼지라고 해. 당당해지라고. 어깨 펴고. 어깨 펴. 절대 못할 거야. 큰 소리 외쳐. 날 똑바로 봐. 꺼지라고 해.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쳐다보지 마. 날 봐.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어디 한번 똑바로 얘기해봐. 너 같은 마음 필요 없으니까 꺼지라고. 그럼 나가줄 테니까. 꺼지라고 할 수 있어. 지금 이 시간에 할 수 있어. 당당하게. 쳐다보고 꺼지라고 할 수 있어, 넌. 못하겠지? 할 수 있어.
해봐. 그게 바로 너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서서히 이제 뿌리쳐. 언제까지 발목 잡혀서 평생 이렇게 살 거야. 그렇지 않아? 억울하지 않아? 화나지 않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내가 널 앞으로 계속 괴롭히고 방해할 거야. 그것만 알아도. 중요한 건 네가 뭘 하든 날 물리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할 거라는 거야. 절대로 아니야. 속지 마 이제 더 이상. 다음에 안 보자. 속을 거지? 좋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잠깐만. 잠깐 마음 만나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어요? 사실 여기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마음을 좀 물리친다는 게 좀 쉽지가 않은데, 순간 어떤 생각을 좀 하셨어요? 순간적으로 그 당시에 예, 그게 좀 생각이 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들으면서도 좀 이제 느꼈던 부분도 있었고요. 난 저만의 누구나 다 아픔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역시도 표현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픔이 있는데, 그냥 자진해서 한번 나와서 한번 해봤는데, 뭔가 제 안에 있는 거를 좀 끄집어낸 그런 짧은 시간이 기억. 조금 더 필요했다면 좀 더 도와줄 수 있는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현장에서 오프라인 강의할 때는요, 요런 놀이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열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나 짓고요. 하나는 자존이, 자존감을 지켜주는 천사, 이런 역할을 해서요.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이제 나오도록 했어요. 열등이 한 명과 또 자존이 한 명을 불러서 그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너 왜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있니? 야, 너 그것밖에 못해? 아니야, 넌 잘하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주고받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요. 앉아있는 친구의 자세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친구가 학교 짱이었거든요. 옆에 있는 학생이 자기들끼리만 다투더라고요. 그렇긴 한데요. 보통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 열등감이나 자존감이 끊임없이 자기 안에 이렇게 메아리 친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이제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 이렇게 한번 구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열등감을 여러분 다들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떠올릴 질문들이에요. 내 열등감의 원천이 뭔지, 나는 어떤 부분에서 열등감을 느끼는지, 나는 왜 이러한 열등감을 느끼는지, 나의 잘못이나 상황을 또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은지, 비교로부터 불필요한 열등감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라는 사실을 굳이 보여주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나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그냥 뭔가 보여주기 식의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뭐 열등감을 어떻게 조금 승화라고 하잖아요. 심리학에서 이 열등감을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승화 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제가 한 상담만 온오프라인으로 한 2만여 명 정도 상담을 했었는데요. 기억나는 학생이 이제 두 학생이 있습니다. 한 학생은요, 성적이 이제 차석으로 2위로 1학년 학년에서 2위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학생이죠. 수능도 등급이 뭐 1, 2등, 1등급에 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4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 들어온 학생이죠.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속사정을 들어보면 이 친구가 이제 명문대를 가고 싶었는데 명문대에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이게 수도권 대학은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인데요. 안 된다. 돈도 많이 나가고 뭐 생활비도 많이 나가니까 그게 아니면 안 된다라고 지원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방대 여기 있으면 4년 전액 장학금 나오는데 집에서 갔다 왔다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되게 이제 이 대학을 나온 게 불만인 학생이었고요. 한 학생은요, 우리가 예비라고 하잖아요. 안 되면 예비 대기순으로 있다가 다른 친구가 이제 등록을 안 하면 자기가 이제 순위가 되어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상 꼴찌로 들어온 거죠. 물론 요즘은 예비가 많으니까 뭐 예비만 들어왔다고 무조건 꼴찌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그 학과에선 나름대로 낮게 들어온 건 분명히 사실이죠. 그래서 이 학생은 그래도 이제 대학에 들어온 게 이제 기분 좋아서 1학년 1학기를 되게 열심히 놉니다.
그랬는데 이제 부모님한테 좀 미안한 거예요. 1학년 2학기 때는 나름대로 이제 수업에도 좀 참석하고 과제물도 하고 시험도 열심히 좀 쳤더니 3분의 1 장학금이 나온 거예요. 내가 3분의 1이 나왔어? 한 거예요. 조금 했는데 이 정도면 좀 더 하면 많이 나오겠는데? 2학년 때는 반액 장학금이 나오고 나중에 전액 장학금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나중에 졸업할 때는 자신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반대로 앞에 마음에 안 들었던 학생은요, 학교가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교수도 마음에 안 들고, 수업도 마음에 안 들고, 학교도 마음에 안 들고, 친구도 마음에 안 들고, 아무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는 장학금이 이제 나왔는데요.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수업에 이제 참석도 잘 안 하게 되고, 과제물이 뭔지도 모르고, 시험도 모르게 되고 하다 보니까 장학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3.5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제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난 그것도 못 지키는데 난 못 지원해 준다.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활비도 자기가 이제 아르바이트해서 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등록금도 내야 되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대출을 끌어안아서 지냈는데요. 졸업할 때 보니까 빚만 3천만 원인 거예요. 문제는 3천만 원도 너무나 큰 부담이지만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점도 대단히 낮은 데다가 다른 활동도 뭐 해본 것이 없다 보니까 입사 지원 쪽쪽 광탈인 거예요. 자, 이 두 학생의 차이는 뭔가요? 그러니까 수능 1등급이고 한 친구는 거의 6등급에 가까운 친구인데요. 거의 1등급 꼴찌의 차이인데 역전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존감의 차이라는 겁니다. 자, 자존감을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검사 도구가 여러 가지도 있지만, 여러분이 워크넷에 보면 구직 준비도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기 효능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다음 자아 존중감 지수가 있습니다. 이 학생을 보니까 자아 존중감 지수가 100점 만점에 95점이에요. 내가 잘 못하지만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근데 자기 효능감이 내가 못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6점, 100점 만점에 6점. 하지만 난 할 수 있어. 이게 자존감. 누구냐면 바로 저예요. 저예요. 물론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자아 존중감이 높았던 건 아닙니다. 사실 저는 이제 야간 대학을 나왔고, 낮에는 이제 봉제 공장을 다니고, 밤에 이제 야간 대학을 다녔는데요. 정말 분신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제 자신이 아주 싫었고 열등감 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청년이 저였습니다. 보시면 한 세 분은 다들 웃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 혼자 보면 표정이 항상 좀 어둡거나 화가 잔뜩 나 있는 느낌인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늘 폭발 일보 직전인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제가 열등감을 극복해 나가고 자기 혐오감을 극복해 나가면서요, 제 자신을 달리할 수 있었는데요. 그게 저에게는 군대 생활이었어요. 군대 생활 동안에 한 자기 암시 트레이닝이었었는데요. 요건 다음 편에서 제가 조금 더 상세히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어떠셨나요? 누구보다도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또 심리학책도 저렇게 한 200여 권 정도 읽으면서요, 제가 갈등해왔던 경험들을 어떻게 스스로 해소해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최대한 압축해서 전해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내용은 굉장히 방대했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신다면 저보다 훌륭하게 더 인생을 살아나가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시길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처음 살아가는 왕 인생이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우영우 포즈.